안녕하세요. 비정상TV입니다. 주식 투자 오감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이 주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5가지 오감정 때문에 망하는 일이 많죠. 항상 매매하는데 이입되는 5가지의 감정 때문이죠. 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차트 잘 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종목은 잘 보는데 매매만 하면 수익을 못 내요. 이거 왜 못 낼까요? 첫 번째 감정, 의심. 이 의심이라는 감정 때문이죠. 제가 보기엔 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차트를 잘 봐요. 근데 실전 매매는 항상 그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더라고요. 이 본인이 생각한 분석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매를 안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본인의 관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제대로 봤는데도 매수 타점에서 못 들어가고 다른 이상한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 감정, 후회. 이 후회에 이은 고점 매수. 본인이 분석했던 종목들을 타점이 왔는데도 매수를 못합니다. 본인의 관점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켜봅니다. 선뜻 매수를 못하죠. 의심스러우니까.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관심도 없다가 주가가 막 오르고 나서 그때서야 그때 샀어야 했는데 살걸 뭐 이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매번 그 패턴을 반복해요. 세 번째 감정, 기대감. 내가 제대로 분석한 종목이 막 오른 걸 보고 나면 이 후회를 한 동시에 갑자기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만큼 강하게 올라왔는데 더 갈 거야. 더 강하게 오를 거야. 갑자기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이 덜컥 매수를 해버리죠. 이 강하게 올라줄 거라는 확신찬 기대감으로 추격 매수를 합니다. 꼭 쌀 때는 안 사다가 꼭 많이 오르면 그 많이 오르고 나면 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리고 몹쓸 기대감에 다른 경우가 있죠. 손절을 못했는데 밑에서 다시 올라오겠지. 나는 지금 손실을 확정시키지 못하고 손절을 못했지만 다시 강하게 올라와 줄 거야. 이런 기대감에 손절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는 손절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왜? 손실 보는 건 또 싫으니까. 다시 주가가 올라오면 본전에 팔던 수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리고 강제로 장기 투자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진짜 노답. 답이 없어요, 그냥. 네 번째 감정, 욕심. 이 욕심이라는 감정도 되게 위험합니다. 이 욕심으로 이어지는 매매가 어떤 매매죠? 추격 매수, 뇌동 매매죠. 막 오르고 있는 종목에 바로 올라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보면서 뭐 20%까지 급등한 종목을 보면서 상한가 갈 것 같다는 기대감에 차트도 안 보고 그냥 매수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빨리 수익 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을 쉽게 보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게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손절을 못해요. 그냥 근거 없이 들어가서 빨리 조금이라도 먹고 나오려고 추격 매수하는 분들은 진짜 대부분이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대로 분석해서 타점이 오면 잡아야 하는데 그걸 못 참고 막 빨간불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종목에 추격 매수하고 하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가는 종목도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고점에서 달라붙을 때 밑에서 선침해서 보유 중인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뒤늦게 막 살 때 그 사람들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적당한 수익을 챙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당장의 눈앞의 수익만 보고 큰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이 주식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수익만 쫓아가면 모든 개미들이 다 똑같이 수익을 쫓아갈 때 이 같이 쫓게 되거든요. 그럼 세력들이나 밑에서 선침해한 사람들은 길게 수익을 가져가지만 이 위에서 잡은 사람들은 먹으면 조금, 손실은 크게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위치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매매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아까움. 이 손실액에 대한 아까움이죠. 손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손실액이 아까워서. 손실액을 아까워하면 절대로 손절을 못해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워서 손절을 못하면 그 손실액이 몇 배로 더 불어나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그냥 세뇌를 시키세요. 뭐 마이너스 2% 손절하면 될 것을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가 되고 이 반토막이 나고 하는 겁니다. 이 손실이 적으면 적을수록 손절하기가 가장 쉬워요. 이 쉬울 때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 없는 매매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매매를 하는데 수익이 안 나면 내가 매매를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손실만 나면 이게 바로 증거죠. 내가 매매하는데 손실만 나. 그럼 내가 매매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 맞죠? 그럼 고쳐야겠죠. 계속 그렇게 똑같이 매매를 하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나는 거 물론이고 매번 불안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차트는 물론이고 대상승장, 대하락장에서도 매매를 해봐야 하고 여러가지 변수 속에서 매매 연습을 해야 하고 이 마인드까지 다져야 하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이 전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하락장 그리고 지속적인 하락장이 왔을 때도 수익을 꾸준히 내셔야 돼요. 이 대하락장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다 폭락을 하는데 거기서 수익을 내기란 당연히 어렵겠죠. 뭐 몇 달씩 하락장이 이어지면 매매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이 이론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소액으로 연습해 보라고 하는 거는 소액으로 연습을 하면 손실 나왔자 몇백원, 몇천원이거든요. 처음부터 큰돈으로 하면 연습이 절대로 안 돼요. 소액으로 연습을 할 때도 실전처럼 진지하게 매매 원칙을 지켜가면서 손절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소액이라고 그냥 뭐 대충대충 하면 시간도 낭비하고 연습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나중에 큰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도 연습 매매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이 연습도 실전처럼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차피 소액으로 하는데 손절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손절을 습관화 시켜야 돼요. 이 손절 연습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뭐 일단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차트를 딱 보고 다른 보조지표 볼 필요 없어요. 절대로. 지지저항선을 딱 그어놓고 스스로 대응해보는 겁니다. 이 지지선을 딱 깰 것 같을 때 바로 손절도 해보고 아니면 한옥가 밑에서 손절해보고
1차 지지 라인에서 손절을 못했는데 그 다음 2차 지지 라인에서 이건 진짜 높은 확률로 지지가 나올 거라 생각되는 확신이 있다면 물타기도 해보고, 내 예측이 틀렸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돼요. 그 손절 연습은 무조건 매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 과정들을 소액이 아니면 절대로 못합니다. 본인이 매매하는데 숙련이 안 되어 있는데 저런 연습 없이 큰 돈으로 바로 실전 매매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이 주식도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것들과 똑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실전 시험을 치기 전에 이 수많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1년 동안 그 이상 그 긴 시간 동안 문제 푸는 연습을 하죠. 실전을 위해서 이런 문제도 풀어보고 저런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스스로 문제 푸는데 좀 더 쉽게 풀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뭐 스포츠도 똑같죠? 축구, 농구, 야구 실전 경기 전에 선수들이 매일같이 연습 게임을 많이 하죠? 왜? 실전에서 승부를 봐야 하니까. 이 연습 게임을 할 때도 똑같이 실전처럼 하되 유일하게 실수가 용납되는 게 이 연습 게임이라는 거죠. 연습이라는 게 무언가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 고치는 과정이니까 이 주식도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주식은 좀 더 변수가 많죠? 차트만 봐야 하는 게 아니고 뭐 세력의 의도,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까지 잘 알고 예측까지 해야 돼요. 이 경제 흐름은 예측하기가 정말로 어렵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도 많이 비껴가기도 하고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말 좋다가도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칩니다. 그렇죠? 뭐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내가 매매하는데 이 신뢰가 스스로에게 있어야 하고 내 예측이 빗나갔다면 인정하고 과감하게 자를 줄도 알아야 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반면에 손실도 날 수 있다는 걸 항상 감안하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 10종목을 매매하면 10종목 다 매일같이 수익만 날 수는 절대로 없어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개인들은 매매하는 세력이나 기관, 그런 주체들보다 정보를 접하는 게 훨씬 느리고 시장을 쥐락펴락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거든요. 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빠른 대응밖에 없어요. 이 대응이 개미가 가진 유일한 무기예요. 이 무기를 잘 쓰려면 이 연습을 많이 해서 숙련을 시키는 것밖에 없겠죠.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주식은 뭐 세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 이 본인과의 심리적인 그런 감정 싸움에서 이겨야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